이어지는 강의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ADO.NET에 대해서 배웠었죠. ADO.NE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웹서버와 DB서버 사이에 연결을 하고 자료를 주고받기 위한 것들을 우리 ADO.NET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웹서버와 DB서버 사이에 뭔가 정보가 주고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커넥션 객체를 형성해 주는 거죠. 이 SQL 커넥션 객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mycon.ope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했는데 이 오픈 메서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mycon.open을 실행을 했을 때 그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연결이 잘 되면 큰 문제가 없으나 연결이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연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러블 슈팅 형태로 우리 강의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심볼이 자는데요. 근데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죠. 냅둬라. 깨우면 일어나서 장난치고 떠들 녀석인데 그냥 자는 게 차라리 낫다. 그때 심볼이는 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심볼이는 교실에 있는 화병의 꽃처럼 정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자는 걸 내비두는 거 학생 입장에서 그게 좋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 다니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고교까지는 등록금이란 게 별거 없었어요. 한 분기에 학생 운영 지원금인가요? 대략 한 40여만 원 정도 되죠. 일반계 고교의 경우에는 1년 해봐야 등록금으로 내는 게 100만 원 안쪽입니다. 40만 원씩 분기니까 한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누가 냅니까? 여러분이 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대부분 내겠지만 그 공짜가 아닙니다. 대학은. 근데 대학에 비싼 등록금 내가지고 학교 와가지고 자는 것 그것을 내비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나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졸고 떠들고 하는 것을 절대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심보리처럼 자지도 않으면서 자는 척하는 것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결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졸릴 때는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뒤에 슬쩍 걸어가가지고 서 있으면 좀 덜 졸립니다. 그래서 이제 졸리다 그러면 괜찮으니까 허락 안 받아도 돼요. 살짝 일어나서 뒤쪽에 와서 서 있으세요. 교실 밖으로 나갈 때는 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뒤에 서 있는 것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같은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연극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런 얘기를 해봤네요. 경봉선님이라는 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이란 태어날 때 각자 한 권의 연극 각본을 갖고 탄생한다. 그 각본의 저자도 자기요, 감독도 자기요, 주연도 자기다. 그리고 그 각본대로의 한마당 연극이 사람의 일생이다. 그리고 하나 더 붙였네요. 이왕 연극할 바에야 멋들어지게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멋지게 우리 인생을 살아봅시다. 이번 강좌를 성공하면 우리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실패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데 내가 원격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싶다. 그럴 때 원격으로 접속하는 설정도 또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2번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더라는 걸 한번 구경하면 차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그럴 때 필요하면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픈해서 mycon.open을 했을 때
오픈 메서드를 실행했을 때 오류가 생기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오류들이 18456 혹은 18452라고 하는 오류입니다. 18456이라고 하는 오류는 서버 로그인 계정이 틀렸거나 윈도우즈 인증 모드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용자 무엇이 로그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오류 18456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이런 오류가 생길 때 찾아볼 때 어떻게 하느냐? SQL 오류 18456이라고 치면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18452라고 하는 오류인데 윈도우즈 인증 모드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설정이 잘못된 경우에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사용자가 로그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용자는 트러스트된 SQL 서버 연결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SQL 서버 오류 18452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18456, 18452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오류를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mycon.open에 보면 오류 메시지를 봤더니 저런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저런 오류가 발생하면 커넥션이 안 되면 그 이후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연결 안 되는데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연결 안 되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조치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조치는 1번부터 차근차근 하는데 1번 조치를 취해보고 해결이 됐으면 후속은 안 해도 됩니다. 1번을 했는데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2번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면 끝. 2번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다시 이제 3번에 도전합니다. 3번까지 해도 안 되면 4번에 도전합니다. 일반적으로 4번까지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모든 동작이 될 겁니다. 4번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그것은 보통 이제 그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이제 원격으로 접속할 때는 4번까지 해도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치 5번을 이제 살펴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조치 방법은 서버명, 로그인,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서버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기에 들어있죠. 여기 있는 게 이제 서버명인데 이때 kim-pc라고 하는 것은 서버 이름이 되겠고 뒤쪽에 붙어 있는 게 SQL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에디션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얘가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뒤에 우리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그 많이 하는 것들이 뒤쪽에 SQL 익스프레스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 이름에 그냥 로컬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결 안 돼요. 이 경우에는 뒤쪽에 SQL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로그인에 해당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로그인은 여기에서 프로그램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속성 누르면 로그인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때 로그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로그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비밀번호는 우리가 입력한 게 예를 들어서 패스라고 입력해도 저렇게 글자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되는 순간 글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그 로그인의 암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저기에 값을 한번 다시 입력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의 발생하진 않지만 간혹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지정이 마스터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사용자 매핑에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 우리가 로그인 생성할 때 했었던 작업들 있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서버 이름 확인하고 로그인 확인하고 비밀번호 확인하고 기본 데이터베이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매핑에 들어가서 마이 웹사이트에 사용자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DB 오너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까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바꾼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접속을 시도를 해 봅니다. 그리고 접속이 될 경우에는 후속 과정은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로그인 아이디의 인증 모드를 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인증 모드는 현재 우리는 웹서버와
DB 서버가 물리적으로 다른 컴퓨터라 그랬죠. 그래서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격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SQL 서버 인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속성을 다시 누릅니다. 속성 중에서 보면 가장 아래쪽에 상태를 보게 되면 얘네들이 데이터베이스 엔진 연결 권한이 있는지, 로그인이 존재하는지, 상태가 SQL 서버 인증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SQL 서버 인증으로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로그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 SQL 서버 인증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근데 이제 위쪽에 설정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진 권한을 거부를 해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로그인도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치는 SQL 서버의 인증 모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서버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속성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서버 속성에서 중간에 있는 보안을 봅니다. 보안을 봤을 때 우리가 간혹은 여기에 윈도우즈 인증 모드로 라디오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DB 웹 서버에서 DB 서버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물리적으로 다른 컴퓨터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윈도우즈 인증으로는 DB 서버에 접속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SQL 서버 인증 모드를 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 SQL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윈도우즈 인증 모드로만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 아래쪽에 있는 혼합 모드, SQL 서버 및 윈도우즈 인증 모드의 라디오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죠. 자, 이때 우리는 서버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다시 시작을 누르면 서버가 켰다가 다시 꺼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시 한번 접속을 시도를 해보죠. 접속이 되면 후속 과정을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했는데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SQL 서버의 우리 그 프로토콜을 지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SQL 서버의 프로토콜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SQL 구성 관리자라고 하는 것을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 구성 관리자가 SQL 구성 관리자가 따로 있었는데 최근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에서 내 PC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관리를 누릅니다. 이렇게 관리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컴퓨터 관리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됩니다. 컴퓨터 관리의 아래쪽에 보면 서비스 및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보면 SQL 서버 구성 관리자가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SQL 서버 네트워크 구성을 펼쳐보도록 하죠. 현재 컴퓨터에는 SQL 서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한 개만 보이는데 만약에 내 컴퓨터에 여러 개의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개수도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을 지정해야 되겠죠.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의 그 개체 탐색기에서 우리가 저기 서버 이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선택을 해보면 오른쪽에 이런 그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TCP/IP가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네요. 이 TCP/IP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웹 서버와 DB 서버는 서로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TCP/I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TCP/IP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사용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구성 관리자를 통해서 뭔가 서버의 DB 서버의 그 설정이 변경이 되게 되면 SQL 서버를 반드시 재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성 관리자의 첫 번째 항목을 보면 SQL 서버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SQL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서 NG는 여기에 지금 이런 것처럼 그 SQL 서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실행 중이고 시작 모드는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겠네요.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다시 시작 누르면 우리가 서버가
이제 껐다 켜지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단계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접근을 했을 때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도 연결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차후에 나랑 그 팀즈 수업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은 외부에서 접속하고자 할 때 하는 환경입니다. 외부에서 접속하고자 할 때는 내가 컴퓨터의 IP를 고정 IP로 이용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자로부터 우리 랜의 방화벽으로부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포트로 접속하는 것을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학교 같으면 전산실에 방화벽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랜의 방화벽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외부 접속 환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의 방화벽도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 컴퓨터의 방화벽에 그 연결을 허용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그 파일 탐색기에서 오른 마우스 관리 누르고 여기에 있는 서버에 대한 프로토콜을 택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우리는 TCP/IP를 사용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TCP/IP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속성을 선택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포트 번호들을 TCP/IP에 대한 IP 주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그 내 컴퓨터에는 이 IP가 고정 IP로 이용하고 있는 컴퓨터 IP 주소입니다. 이 고정 IP로 사용하고 있는 요 IP 주소의 포트 번호를 확인합니다. 현재 여기에 봤더니 1433번이라고 하는 포트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되네요. 자, 만약에 이 포트 번호가 비어 있으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1433이라고 입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기로 하죠. 이어서 우리 제어판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제어판 누르고 여기에 방화벽을 검색을 해보기로 하죠. 방화벽을 검색하게 되면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라고 하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저 항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라고 하는 항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중에 아래쪽에 고급 설정을 누르도록 하죠. 고급 설정을 누르면 우리가 그 고급 보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방화벽 정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인바운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웃바운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지금 나는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이제 그 방화벽을 허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것들을 인바운드라고 부르는 거고, 반대로 SQL 서버에서 자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아웃바운드라고 부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 SQL 서버에 접속을 허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바운드를 해야 될까요? 아웃바운드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인바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바운드 규칙을 클릭을 하죠. 그러면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인바운드 규칙들이 아래와 같이 주르륵 나오게 될 겁니다. 현재 우리는 SQL과 관련되어 있는 방화벽 설정을 인바운드 규칙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인바운드 규칙에 새 규칙을 만들도록 하죠. 자, 새 규칙을 하는데 현재 우리는 규칙의 종류를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까 전에 그 TCP/IP에서 우리 확인을 한 게 있죠. 고정 IP를 사용하는 것에 무엇을 확인했나요? 1433. 이게 뭐 번호였죠? 그렇죠. 포트였죠. 포트 번호. 그래서 우리 어떤 특정한 포트에 대해서 제어를 해주는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포트의 라디오 버튼을 클릭을 하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TCP에 쓸 거냐 UDP에 쓸 거냐 그러는데, 현재 우리는 TCP에 사용을 할 겁니다. TCP, UDP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비슷한데, TCP는 내가 보내야 되는 자료들을 여러 개의 토막으로 나눕니다. 이 각 토막들을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패킷으로 이제 자료들을 나누어서 보내주는 방식을 TCP라고 그러고, UDP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를 통째로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자, 어느 게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나요?
그냥 겉보기에는 이 UDP가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이죠. TCP는 이렇게 쪼개보려면 나중에 또 합쳐야 되고 귀찮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 그 UDP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UDP는 한 덩어리로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동영상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 동영상이라고 하는 수기가짜리가 많죠. 수기가가 나한테 전송이 되는 동안 내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 자료가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그렇지만 이 우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 안 되죠. 여러 사람이 공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UDP는 한 사람이 좀 그 네트워크를 독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때는 TCP 규칙을 이용해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TCP 방식의 이제 이 규칙을 TCP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는 특정한 로컬 포트에 대해서 처리할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아까 전에 확인을 했었던 고정 IP에 SQL 서버가 설치되도록 만들어놨던 포트 1433번이었죠. 이 1433번을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죠. 그리고 그 포트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연결을 허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허용에다가 레이어 버튼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개인, 공용에 대해서 그 연결을 허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은 사실은 우리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좀 잘 알면 컴퓨터들을 묶음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과정들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은 내가 개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공용은 공용 네트워크 위치에 거기에서 연결을 시도할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입력에 대해서 연결을 허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모두 체크를 해주고 다음을 누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이름을 지정합니다. 방화벽 설정한 이름을. 현재 우리는 SQL 서버 포트라고 이름을 짓기로 하죠. 이 이름은 반드시 SQL 서버 포트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SQL 서버 포트라고 지었을 뿐이죠. 그리고 여기에 설명을 넣어줄 수도 있고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침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바운드 규칙을 봤을 때 쭉 내려가다 보면 SQL 서버 포트라고 방금 지정한 그 규칙이 여기에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그 SQL 서버에 접속하면 1433번 포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1433번 포트로 들어오면 이 인바운드 규칙에 의해서 방화벽에서 이것은 내가 데이터베이스 쓰러 온 사람이구나 인식을 하고 이제 연결을 허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웹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연결에서 발생하는 문제, 우리가 mycon.ope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 오류에 대한 대체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그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대처 방법을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 트러블은 문제가 생긴 거죠. 트러블 슈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그 커넥션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영어 단어네요. 깜지 작업하는 거 잊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해 볼 것은 IP 주소 체계 DNS를 한번 조사해 보라 그랬네요. 근데 내 기억으로 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전에 한 거 있으면 그걸 다시 한번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에서는 그 민재스님, 보현스님의 블로그 글에서 인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봐 주면 좋겠습니다. 자, 노덤캐션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No question, no learning. 질문이 없으면 학습한 것도 없다. 그런 뜻이죠. 질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 서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대화를 우리 질문으로 끌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그렇게 뭐 길지는 않았죠. 두 번째 강의보다는 우리 이번 주에는 첫 번째 강의 ADO 단넷이 훨씬 더 중요하니 그쪽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여기 있는 강의록을 한번 그냥 쭉 읽어보고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나 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이 안 되지 그럴 때 얘를 참조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고생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면 시간에 만나기로 하죠. 안녕.